여러분, 지금 우리는 자연과 우주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생명의 질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하고, 연어는 먼 바다로 갔다가 다시 태어난 강으로 돌아오며, 물은 바다에서 증발해 비가 되어 다시 흘러옵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현상들 뒤에는 파워순환이라는 원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단지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연의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개념이 바로 파워 속성입니다. 이 5가지 속성은 창조, 보존, 결합, 지배, 귀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5속성은 단지 자연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부여하신 생명의 본질이며 모든 피조물이 그 안에서 생존하고 협력하며 성장해가는 원동력입니다. 첫째, 창조 속성입니다. 새로운 별이 태어나고 봄마다 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새로움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힘입니다. 둘째, 보존 속성입니다. 세상에는 똑같은 나무나 꽃, 심지어 같은 모래조차 없습니다. 모든 것은 자신만의 특징과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그것을 지켜나갑니다. 셋째, 결합 속성입니다. 꽃과 벌의 공생처럼 서로 다른 존재들이 함께 협력하며 살아갑니다. 이는 균형과 연결의 힘입니다. 넷째, 지배 속성입니다. 태양이 행성들을 끌어당기고 숲에서는 나무들이 햇빛을 더 많이 받기 위해 경쟁합니다. 이처럼 자연에는 중심이 되고 리드하는 힘이 존재합니다. 다섯째, 귀속 속성입니다. 연어가 태어난 강으로 돌아오고 모든 생명은 자신이 속한 자리로 향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정과 소속의 본능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게 5가지 파워 속성은 자연과 우주의 질서를 만들고 유지시키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자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 속에도 그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만들고 창조 속성, 자신만의 가치를 지키며 보존 속성,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결합 속성, 어떤 상황에서는 이끌고 지배 속성, 또 어떤 상황에서는 누군가에게 속해 안정감을 찾습니다. 귀속 속성. 이 속성들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더 균형 있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편에서는 이 5속성이 실제로 자연과 인간의 행동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자연과 우주에 내재된 파워 속성, 즉 창조, 보존, 결합, 지배, 귀속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 5속성이 실제로 자연과 인간의 행동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보려 합니다. 먼저 우주의 질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주에서는 새로운 별이 계속해서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조 속성이 작용한 예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별은 고유한 성질과 형태를 가지고 있어 보존 속성의 작용을 보여줍니다. 별들끼리는 함께 모여 은하를 이루는데 이 과정은 결합 속성이 발휘된 결과입니다. 이 은하 안에는 중심이 되는 별이 존재하며 다른 별들이 그것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은 지배와 귀속 속성이 함께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자연 생태계입니다. 진달래꽃은 매년 봄마다 피지만 해마다 피는 꽃은 모두 조금씩 다릅니다. 이것은 자연 속에서 창조 속성과 보존 속성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꽃과 곤충의 관계처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공생관계는 결합 속성이 만들어낸 현상입니다. 또한 생태계의 먹이사슬처럼 일부 동물은 다른 동물을 지배하거나 약한 개체는 강한 개체에 귀속됩니다. 이것은 지배 속성과 귀속 속성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제 인간 행동으로 시선을 돌려봅시다. 사람이 새로운 것을 발명하거나 창작할 때 우리는 창조 속성이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통을 지키고 가치를 계승하는 행동은 보존 속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협업과 친구 관계처럼 다양한 수평적 인간관계는 결합 속성의 예입니다. 리더가 조직을 이끌고 구성원들이 따라갈 때는 지배와 귀속의 구조가 형성됩니다. 또한 파워 속성은 인간의 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세포가 생기는 과정은 창조 속성이고 눈과 귀의 세포가 각각의 역할을 유지하는 것은 보존 속성입니다. 세포 간의 연결이나 기능 분할은 결합, 지배, 귀속의 속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파워 속성은 우주, 자연, 인간의 삶 전반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마주하는 여러 현상들은 단지 우연이나 반복이 아닌 내부적으로 작용하는 원리와 속성에 의해 형성된 것입니다. 이 다섯 속성을 이해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였던 자연현상이나 사회 구조가 조금 더 명확하게 다가올 수 있고, 나아가 나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시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파워 속성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순환을 이루고 우리의 삶과 사회를 어떻게 조화롭게 이끄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을 쓰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인간과 우주와 자연 생태계의 유기체적 존재 질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을 포함해서 우주와 자연 생태계의 유기체적 존재 질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다. 하나님은 전체 계획하에 하나의 개체로 나누고 개체는 개체로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개체 하나하나가 모여서 형태를 맞추고 그 의미를 깨달아가며 한 개체가 만나는 메커니즘을 연결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 개체에는 개체로서 충분한 가치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인간에 대한 존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격적 존중이다. 인간과 우주와 자연 생태계에서 파워 속성이 능률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할수록 이들 사이에는 물질이나 에너지 또는 정보가 원활하게 교환되고 유기체적 생존 질서가 활성화됩니다. 파워 속성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본능의 형태나 잠재적 귀속으로 내재합니다. PS. 국가경제 발전과 성장에 대한 기존의 연구 접근은 크게 신고전주의, 제도적 및 문화적 접근 등으로 구분되지만 주님께서 지정하신 10여 건의 책의 연구를 통해서 그 핵심은 국가의 구성원들 간의 상생과 협력이라는 것을 도출하였다. 즉, 국가의 부존 지원에 무관하게 그 구성원들 간의 상생과 협력이 있는 국가는 경쟁 우위를 누립니다. 국가 생존 전략 지필과 연구에서 나는 무엇이 국가 구성원들을 상생과 협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가에 집중하였으나 상생과 협력의 원리와 실천적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가 생각나지 않아 고심하였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인간과 우주와 자연 생태계의 모든 개체의 생존 전략 서바이벌 스트라테지는 창조, 보존, 결합, 지배와 귀속 속성의 파워 5속성이다. 라고 하시고 이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파워 5속성의 개념과 원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 성경 창세기를 읽고 묵상을 하면 주님께서 알게 하시겠다. 고 하시었다옵니다. 창세기를 읽고 묵상을 할 때 주님께서 성경 말씀과 파워 속성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깨닫게 하시었습니다. 1. 창조 속성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변화를 도모합니다. 신기술, 혁신, 각종 창작물 등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들 짐승과 공중에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창세기 2장 19절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인간 아담에게 부여하시었다. 이에 보존 속성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만들어 보존한다. 차별화 전략 개성 추구 등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것이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창세기 1장 11절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이미지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을 고유하게 창조하시다.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창조하시다. 답다는 것은 차별적 생존 전략입니다. 3. 결합 속성 연합 또는 하나가 되다. 국제연합, 벌과 꽃의 연합, 인간의 결혼 등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2장 24절 주야를 주관케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18절 결합은 부족한 것이나 필요한 것을 채웁니다. 완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벌과 꽃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을 상대로부터 획득합니다. 주야 즉 낮과 밤은 생존을 위한 환경을 만들며 생존을 위해 서로의 부족한 것을 보완합니다. 4. 지배 속성 합의나 컨센서스의 도출이나 동기부여를 통해 목적 지향적 행동을 창출하기 위한 프로세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23 공동체적 목적 달성을 위한 행동을 유발합니다. 5. 귀속 속성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알게 하는 것이며 집단, 단체 또는 국가에 소속되어 생존을 도모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 이는 만물의 주에게서 다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로마서 11장 36절 어린이는 어머님께 귀속, 국민은 국가의 귀속, 회사원은 회사의 귀속,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 인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귀속할 때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압니다. 파워 속성은 인간 생존을 위한 본원적인 생존 원리, The Principle of Survival을 제시한다. 따라서 사람에게 이러한 생존 원리가 활성화될 경우 사회적 생존을 누릴 수 있다. 인간은 자유의지에 따라 자신에게 파워 5 속성을 능률적으로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게 할 경우 이러한 인간은 완전 기능인간 풀리 펑크셔닝 펄슨이 되고 사회는 상생과 협력 또는 경쟁과 협력의 사회가 됩니다. 이후 인간과 국가사회 및 조직에서 파워 5 속성 작용 패턴과 이들의 경쟁력에 대한 실증 연구로부터 파워 5 속성 작용 패턴이 이들의 경쟁력을 85% 이상 설명한다는 것이 증명된다. 이러한 연구로부터 세상을 진정으로 이끌어갈 순기능적 지식이나 진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 생존 전략의 저술이 끝났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한 세기에 한 번쯤은 주님의 진리를 세상에 알게 하였다. 예로서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등은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알게 하였다. 그때마다 세상은 여호와를 반대했다. 이 책은 주님께서 오랫동안 고심하시면서 작성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서 어려움이나 장애가 있을 때 주 여호와는 미리 예견하고 알고 있었다. 이번 일도 동일하다. 국가 생존 전략 지필과 연구를 통해 세상을 진정으로 이끌어 갈 순기능적 지식이나 진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수님께서 우주와 자연 생태계의 유기체적 질서 형성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주와 자연 생태계 개체들의 유기체적 질서는 이들에 작용하는 파워 속성에 관계한다. 우주와 자연 생태계 개체에 작용하는 보존 속성은 개체의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보존하며 또한 이것을 기반으로 다른 개체와 결합을 통해 상호의존적 생존 질서를 유발한다. 개체들의 결합은 결합 속성이나 지배 속성과 귀속 속성에 관계한다. 결합 속성은 개체들의 수평적 결합을, 지배 속성과 귀속 속성은 수평적 결합을 유발한다. 우주와 자연 생태계의 파워 속성이 능률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할수록 이들의 유기체적 생존은 촉진된다. 지금까지 지적한 것과 같이 우주는 우주대로, 자연 생태계는 자연 생태계대로 또는 이들은 하나의 유기체로서 역할을 합니다. 유기체는 지적한 것과 같이 그 구성 개체들 간의 물질, 에너지 또는 정보가 상호 교환되어 하나의 생명체적 통일체가 됩니다. 우주와 자연 생태계가 하나의 유기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들 간의 물질, 에너지 또는 정보가 상호 교환되어야 합니다. 우주와 자연 생태계에 속한 개체들 사이나 자연 생태계의 생물과 비생물 사이의 물질이나 에너지 또는 정보를 상호 교환시키는 프로세스는 무엇인가요? 다음 섹션에서 우주와 자연 생태계에서 개체들 사이나 자연 생태계의 생물과 비생물 사이의 물질이나 에너지 또는 정보를 상호 교환시키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